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요, 해외 선물 장타 파동 특집 시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타 파동의 원리, 그리고 장타 파동의 패턴, 그리고 장타 파동의 습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타 파동에 대한 원리와 습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겁나는 자리라도 원리를 알고 진입을 하게 되면 흔들림에서 좀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장타 파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장타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차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거는 보조 신호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메인 신호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장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에서 보면 이 노란 실선이 일단 중심선입니다. 보통 장타 신호는요, 중심선 위에서는 매수 파동이 나오고요, 중심선 아래에서는 매도 파동이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장타 파동을 이해하려면 차트상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선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록선, 파란선, 요 두 선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장타 파동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하얀 선과 연두색 선이 있죠. 이 네 가지 선이 장타 파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이동평균선 잘 아시죠? 이 선은 이동평균선은 아니지만 개념상으로 설명드리자면, 초록선은 5일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한다. 파란 선은 10일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한다. 하얀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두색 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한다. 개념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선 중에서 가장 센 놈은 연두색 선이겠죠. 그 다음이 하얀 선이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고, 그 다음에 초록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타 파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두색 선의 성격, 하얀 선의 성격, 파란 선의 성격, 초록선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즉 연두색 선을 우리가 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얀 선을 을, 그 다음에 파란 선을 병, 초록선을 정, 갑을 병조, 이 네 선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장타 파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4월 13일자 차트를 보시면요, 장타 파동 신호가 조금 전에 갑을병정 얘기했는데 을이죠. 을, 하얀 선이니까 이 을 구간의 마디 자리가 결국에는 13061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갑을병정 네 가지 선이 있는데요, 갑이 가장 센 놈이죠. 시장은 항상 이 센 놈을 뚫으면 무한대로 상승을 하고요, 거꾸로 센 놈이 이탈을 하면 무한대로 하락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장타 파동이 을에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갑선, 연두색 선을 뚫기 기다려야 되겠죠. 연두색 선을 뚫은 후에 시장은 어떻게 가느냐, 13060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위로 간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타 파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4월 18일은 새벽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 나와서 차트를 뜯어보니까 가장 센 놈, 그쵸? 갑이죠. 연두색 선을 벌써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얀 선, 을도 지지가 했고요. 초록선도 지지가 했어요. 장타 파동이 매수이기 때문에 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 4개가 있다 그랬죠. 파랑, 초록, 하양, 연두인데 다 이제 뚫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파란 선, 그쵸? 파란 선만 지지가 되고 중류선만 지지가 되면은 매수를 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3시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보조 신호,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마디가 기준으로 눌렀던 13182를 돌파하면서 장타 파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13182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까지 273까지 위로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8일자에 매수 패턴을 보면 지금부터 이제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월 18일은요, 전날 가장 센 놈을 연두색 선이죠. 전날 뚫어놓고 그 연두색 선과 그 다음에 하얀 선 가부를 지지하고 나서 위로 가는 매수 파동이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4월 13일자 차트의 패턴은 거꾸로 된 거죠. 그쵸? 당일날 매수 신호가 나와서 센 놈, 갑을 병정이 있는데 을자리에서 신호가 나와서 갑을 뚫으면서 상방으로 가는 패턴입니다. 같은 매수 파동이지만 갑을 병정 네 가지 선을 놓고 봤을 때는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으로 갖고 시장이 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적에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타 파동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두 번째는 그날 시장이 중심 위에서 노는지 아래에서 노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장타 파동을 이해하려면 연두색부터 하양, 파랑, 초록, 갑을병정 선 얘기했죠. 그 네 가지 선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날 보면은 매수 신호가 13시 20분에 하얀 선이 을이죠. 그쵸? 넘버2죠. 갑이 넘버1이니까요. 여기서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만한 마디 자리는 결국에는 12968이 되겠고요. 12968에 진입함과 동시에 잘하면 갑선에 있는 마디 자리가 12987이에요. 그쵸? 그러면 흔들리면 12987을 잘라 먹든지 아니면 연두색선 근처에 마디 자리 12987이 돌파하면 얘가 가장 센 놈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더 많이 간다더라. 그런 개념으로 홀딩한다. 그런 매매 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보시면요. 12968을 몇 번 주고요. 시장이 결국에는 밤새도록 위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4월 27일자 패턴인데요. 자, 4월 27일자 패턴 다시 말씀드리면 장타 파동이 거의 흰선, 일선에서 신호가 나왔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4월 13일자 매수 파동도 결국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타 파동이 결국에는 거의 을선에서 나와서 갑선, 연두색 선을 뚫으면서 위로 날아갔다. 이게 결국에는 장타 파동의 패턴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1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4월 19일은요, 보조, 메인, 장타, 다 매도예요. 다만 차트상에서 장타 신호를 이해하려면 갑을병정 네 가지 선에 있는데 그 선의 위치를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자, 땡겨놓고 보니까 초록과 파랑이죠. 병정이죠. 병정은 벌써 전날 무너졌고요. 이제는 하얀 선, 을이고, 연두색 선이 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 연두색 선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데 갑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연두색 선 마지노선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구간이 13168이네요. 그렇죠? 13168 마지노선이 무너지니까 시장을 어디로 가더라? 골로 가더라. 이렇게 아래로 밤새도록 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0일 차트 보겠습니다. 4월 20일은요, 장 시작과 함께 7시 35분에 메인 신호 매도, 그리고 7시 50분에 장타 신호 매도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장의 중심선이 얼마입니까? 13155도 이제 돌파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장타 신호의 네 가지 선, 연두와 하얀, 갑과 을은 벌써 전날 이탈을 해가지고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이날은 파랑과 초록이 있는데 파랑과 초록도 돌파 못하고 어물어물 하는 거예요. 매도가 많네. 그렇다면 매도이기 때문에 이 윗단에 들어가도 되나? 유럽장 때 마디 자리죠. 13135가 무너질 때 이 부근에 따라갔다 가정해서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트에서 갑을병정이 다 무너졌고
장타 신호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13, 135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아래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월 20일자 하락의 패턴을 보면요. 잘 보세요. 전날 갑과 을이 무너져서 그 다음날 약한 놈 파랑과 초록이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간 거고요. 이게 4월 20일자 패턴이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4월 19일자 패턴은 서로 반대예요.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한 놈 연두색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빠졌죠. 그래서 매도도 같은 매도래도요. 장중에 연두색선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가는 패턴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4월 20일 패턴은 전날 종가에 강한 놈 연두와 하향이 무너지고 당일날 초록과 파랑이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가는 패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4월 25일은요. 장타 파동은 계속 매도였고요. 아침 9시 반이 되니까 보조나 메인이 다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중심선을 보니까 중심선도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장타 신호에는 선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장타 신호 4인방, 연두, 하양, 파랑, 초록, 갑과 을은 그쵸 전날 벌써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매도가 맞다면 이제는 갑을이 무너졌으니까 병정만 남았는데 파란 선도 무너졌고요. 그쵸? 이제는 초록선을 보니까 초록선이 슬금슬금 돌파 못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 매도가 맞네. 그렇다면 나는 그냥 마디 자리에 붕괴될 때 따라간다. 가정에서 보면 13029 매도. 그리고 나서 계속 매도 진행 중이니까 버팅기기 해봤더니 시장이 많이 빠졌더라. 그쵸? 많이 빠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수나 매도의 패턴을 잘 익혀두면 약간 원치 않는 가격에 물렸더라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자, 다음부터는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장타 파동을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6월달, 7월달, 매수 파동과 매도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장타 파동이 11시 5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 신호 나오는 구간에 장타 신호 4인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벌써 초록과 파랑이 뚫고요. 매수 신호 나오는 구간이 갑과 을이 다시 말해서 하양과 연두색 선이 중첩되는 구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하양과 연두는 가장 센 놈인데 그 구간에서 장타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센 놈을 돌파하니까 크게 가겠구나. 그렇다면 이 구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14359겠죠. 14359 진입.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갑과 을을 뚫었으니까 많이 간다며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14359부터 시작해서 14448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거죠. 이만큼 거의 매수가 356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9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6월 9일은 보면 자, 메인 신호가 매수고요. 장타 신호도 계속 매수인데 이 매수 신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장타 신호 관련 4인방 선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센 놈 갑선이 깨지려고 그러니까 꼬리 달고 올라오고요. 초록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은 어디 있나? 차트를 당겨놓고 봤더니 을선은 저 아래에 있죠. 저 아래에 있고요. 그쵸? 병선, 파란 선도 저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장타 신호 4인방 선을 모두 다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지지가 되고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14489.25 여기죠. 요 라인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14489 진입했다 가정에서 보시면 이제는 지지할 걸 다 지지했기 때문에 위로 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14489부터 시작해서 14658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어디죠? 여기까지가 거의 676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6월 15일은요. 10시 40분, 45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 매수, 장타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왔고 중심선 15167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장타 신호 4인방인데 연두하고 하얀색은 어디 있나 보니까 하얀색 선은 장중에 잠깐 깨졌다가 들어 올렸고요. 그러면
갑선은 어디 있나 봤더니 갑선을 보니까 벌써 저 아래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 신호는 갑을병정 네 가지 선 중에서 센 놈 갑과 을은 벌써 지지가 됐고요. 이제는 병정, 다시 말해서 초록과 파랭이를 뚫으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수 신호 나오는 구간에 마디 자리 1520이죠. 다 뚫어놨으니까 많이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봤더니 1520이부터 여기까지 간 게 결국에는 668틱이고 새벽까지 봤으니까 더 많이 가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차트 보겠습니다. 6월 30일은요. 아침 10시 15분이 되니까 장타 매수, 메인 매수, 보조 매수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시장의 중심선 15111을 갖다 돌파했고요.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을선이죠. 하얀선이 깰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끌어당기고요. 그럼 갑선은 어디 있지? 봤더니 갑선은 저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을 다 뚫어놓고 신호가 매수기 때문에 갑을 이제는 초록선 돌파하고 이 파란 선만 돌파하면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째리는 거예요. 본인 유럽 장터 돼서 보니까 깨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누가 들어 올리죠. 그럼 이 구간에 일단 만만한 마디 자리가 15133이잖아요. 15133 매수. 그리고 이 구간에서 설령 시장이 흔들려도 지금 뭐 메인 매수, 보조 매수, 장타 매수, 갑을병정 다 뚫어놨으니까 버팅기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갖다가 좀 더 길게 봤더니 15133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자, 볼까요? 15329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매수가 거의 784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2일 차트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장타 신호는 전날 새벽에 나왔던 신호는 그 다음날로 이어질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장타 신호가 보니까 매수인데 이렇게 보니까 새벽 4시에 다 매수 신호가 나왔어. 이 신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시장의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그쵸? 1527이네요. 중심선 돌파했네. 갑을병정 장타 신호 4인방을 봤더니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연두색, 파란색, 하얀색, 초록색 다 여기 있습니다. 갑을병정을 다 뚫어놨어요. 누가? 이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얘는 무조건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만만한 눌림목은 예를 들어서 눌러주면 15269가 뭐 장중에 가장 좋은 자리고요. 유럽장 때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장타 신호가 매수이기 때문에 눌렀던 옥색선 자리죠. 뚫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니까 15290 매수입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타 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지지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많이 가니까 고점을 돌파할 때 이 자리가 타점이 되는데 대부분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머뭇머뭇거리고 안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파동의 시작입니다. 15290 매수. 자, 볼까요? 왔다 갔다 하지만 15290 지지하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15312 그리고 15396 더 갔죠. 거의 매수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봤어도 508틱 이상 나오는 대박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7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장타 신호는 하루 종일 매수였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 작업을 필요하겠죠. 시장을 당겨놓고 4인방이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자, 을은 여기에 있네. 그쵸? 을은 지지했고요. 갑이 어디에 있나 당겨봤더니 갑은 저 아래에 있어요.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연두와 하양은 이미 다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맞다면 갑을 병정 쉽게 얘기해서 초록과 파랭이를 뚫으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시가 되니까 그쵸? 초록과 파랭이를 뚫으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수가 맞겠죠. 그렇다면 안 잡혔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시장의 중심선 15726 아니면 그 아래 중간 마디 15714 여기가 매수죠. 요 구간이요. 그리고 이제 장타 파동이 진행되니까 중심 뚫고 나서 15823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도 파동을 이제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매수 파동도 그렇고 앞으로 보여드릴 매도 파동도 그렇고요.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패턴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장타 파동 4인방에 관계되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7월 5일 이날은 보시면 그쵸? 메인 신호, 보조 신호는요, 점심때부터 매도가 나왔고요. 시장의 중심선 1호, 353은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장타 신호가 3시 15분에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장타 신호 4인방의 흐름을 보면, 자, 초록과 파랭이죠. 병정은 이미 깨졌고요. 을선이 깨지려고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 내가 따라간다면 만만한 게 마디 자리니까 15322 또는 15316이 되겠죠. 이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 시장이 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갑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타를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533322부터 15290까지가 일단 단타가 나온 거고요. 자, 이 연두색 선이 갑선인데 갑이 무너지면 더 빠진다면 한번 버텨볼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버텨봤더니 15290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15259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252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6일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메인 신호가 11시 40분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장타 신호가 12시 20분에 매도가 확정됐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장타 신호 4인방을 보니까 갑을병정인데 갑이 가장 센 놈이죠. 연두색 선인데 연두색 선이 무너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하염없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구간에서의 마디가가 2로 315 또는 센 마디로 따지면 1호 304겠죠. 이 구간이 매도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는 밑창이 뚫렸으니까 많이 빠지겠지 하고 한번 버텨보는 거죠. 눌림목도 1호 304 여기 좋네요. 그쵸?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1호 304부터 시작해가지고 1호 304 한 번, 자, 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숏으로도 나옵니다. 1호 304 한 번, 두 번, 세 번 줬네요. 두드렸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두드리다가 4번 줬네요. 4번. 여기도 한번 줬네요. 4번 주고 진입자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디로 가더라? 골로 가더라. 1호 128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타 파동으로 매도가 74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월 20일 차트입니다. 7월 20일은요. 아침 7시 10분부터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장타 신호 4인방을 보니까 그쵸? 을선도 무너졌고요. 잘못하면 갑선, 연두색 선이 무너지면 시장이 골로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날은 나는 매도 마인드만 보는 겁니다. 유럽장 때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자, 어차피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버리고 매도를 따라가는 구간에 마디 자리가 15883 이 구간이 가장 좋은 마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내가 15883에 진입을 못했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을선이고 얘가 갑선인데 얘가 마지노선인데 얘가 붕괴가 되면 더 빠질 수 있겠다. 왜? 얘도 메인도 매도고 장타가 매도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닥 같지만 15864도 매도 타점입니다. 15864 매도. 그리고 나서 그 대신 내가 너무 끄트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당히만 청산하자.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죠. 그러면 15883 또는 15863 매도. 그리고 나서 보니까 15845. 그리고 그 아랫단. 자, 이제는 밑창이 터졌으니까 좀 버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아랫단 여기 15816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거의 228틱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어차피 매도장이니까 매수 버리고 매도 들어가는 타점. 눌림목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면
하얀 선 15826이 지지가 되면서 텄기 때문에 나는 올라오면 바로 전에 저항받았던 자리 15816 매도가 되는 거죠. 15816부터 15732까지 매도가 거의 376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3일 차트입니다. 패턴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차트를 보시면요. 자, 장타 신호 나온 시간대가 16시 55분이고요. 그 구간이 중심선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중심선 13892가 되겠죠. 근데 나는 중심선을 못 잡았어. 그러면 장타 신호 4인방을 따져보면은 자, 초록과 파랑이 무너졌고요. 이 자리 13873 신선 자리가 을 자리잖아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눌림목이다. 다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좀 쫓아간 것 같으니까 갑선 자리 13854에 단타를 치든지 아니면 13854가 무너지면 홀딩해도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13873은 눌림목이죠. 그쵸. 눌림목 한 번, 두 번 줬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는 갑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니까 854가 무너지면서 시장은 얼루 가더라, 골루 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873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892에 들어갈 수도 있죠. 요 구간인데 장타 파동의 의미를 알고 장타 파동 4인방 가불병정의 의미를 알면 이 구간도 아주 좋은 눌림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래로 거의 400틱 이상 매도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2일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매도 패턴과 아주 동일한 패턴입니다. 매도 신호가 23시 25분에 나왔는데 가불병정으로 따지면 신선 근처, 그쵸? 을 자리에서 나온 거고요. 이 구간의 마디 자리는 13417이죠. 을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단타로는 갑자리 13397이 청산 구간이 되겠고요. 그 대신 이제 갑자리 13377이 무너지면 시장이 골로 간다. 그쵸? 그래서 매도가 결국에는 13417부터 시작해서 13322까지 거의 매도가 380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장타 파동, 매수, 매도의 패턴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휩소 파동입니다. 6월 21일 날 장타 파동을 보면요. 메인 신호 매수, 뭐 장타 파동 매수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장타 파동 4인방 중에서 가장 큰 형이 연두색선이죠. 그럼 매수가 맞다면 마디 자리로 따지면 1호 2호구를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따라가든지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1호 2호구를 건들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은 휩소 파동이다. 그리고 나서 매수 버리고 매도 파동을 쫓아가면 당연히 중심선 1호 2, 3호죠. 그러면은 다시 매도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장타 파동 4인방, 갑, 을, 그쵸? 병, 정 다 무너졌잖아요. 그 구간의 타점이 중심선이죠. 그래서 1호 2, 3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동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그 아랫단 1호 039까지 거의 780틱 매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휩소를 걸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장타 파동은 거의 휩소 파동에서 내가 선조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 파동으로 갈아타면 스위칭을 하면 거의 선절한 금액 이상으로 수익을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타 파동은 휩소가 나와서 손절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스위칭해서 신호를 따라가면 그 손실은 복구될 만큼 파동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6일 차트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휩소 파동과 동일합니다. 자, 12시경에 되니까 중심선 위에서 자, 메인 신호 매수, 장타 파동 매수 맞아요. 다 맞는데 장타 파동이 매수가 되려면 자, 보면은 장타 파동 4인방 갑과 을이 여기 있죠. 최소한 그리면 이 근처를 시장이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매수 신호 나오자마자 매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진짜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장타 매도
메인 매도. 그럼 이 구간의 만만한 자리가 중심선 15083부터 15020까지. 매도가 252틱 나왔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손절 났으면 다시 매도로 스위칭을 하면 그 이상의 파동은 장타 파동은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타 파동, 매수 파동, 매도 파동, 휩서 파동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패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장의 수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끼고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방송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